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GPU 바틀렉 병목 중에서 병목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부분 이제 GPU 작업이란 것은 결국 쉐이더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좀 관심을 가야 될 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쉐이더 명령어, 즉 그 쉐이더 자체의 컴플렉시티라고 부르는데, 쉐이더 컴플렉시티라고 부르는데, 쉐이더가 명령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쉐이더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있는지, 자, 이걸 먼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쉐이더에서 많은 병목의 주요 원인이 발생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프로파일러에서 뭐 쉐이더 인스트럭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뭐 ALU, Arithmetic Logic Unit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문제로 판명됐을 때면 대부분 다 이제 쉐이더 쪽 명령어의 문제입니다. 즉 뭐냐면 결국은 뭐 가장 기본적인 버텍스 쉐이더나 픽셀 쉐이더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 처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제일 먼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쉐이더 코드를 뜯어봤을 때 이 쉐이더 자체가 너무 복잡도가 높은지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명령어가 지금 현재 기입되어 있지 않느냐, 픽셀과 버텍스 쉐이더의 문제도 있겠고요. 뭐 컴퓨터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그리고 또 GPU의 어떤 성격이 이제 병렬 형태로 처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병렬 처리한 잡들 갖다가 스레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만약에 코딩을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양의 일을 갖다가 우리가 분산해서 제공하고 있느냐, 이것도 잘못 짰을 경우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쉐이더 명령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쉐이더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혹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이 쉐이더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지 않은지, 자,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텍스 쉐이더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처리하고 있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메시 자체가 지나치게 많으면, 지나치게 많은 정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제 시간에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어떤 데이터의 양, 첫 번째는 어떤 로직적인 측면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일을 갖다가 복잡한 일을 수행하느냐. 두 번째 측면은 적절한 데이터 양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느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좀 약간 비효율적인 연산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오버드로우라고 하는데요. 한 픽셀을 반복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쉐이드 인스트럭션을 볼 때 우리가 진단할 만한 사항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건 뭐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점검을 하자면, 좀 명령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명령을 줄이면 되겠죠. 뭐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이제 픽셀과 버텍스 쉐이마다 좀 다른 어떤 진단을 해야 될 건데요. 픽셀 쉐이드는 하나의 픽셀 색깔을 입히는 과정이죠.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처리된 결과가 마지막에 저장될 때는, 하나는 이제 결과가 저장될 때는 픽셀 쉐이더에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머티리얼의 복잡도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복잡한 머티리얼이 픽셀 쉐이더에 입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복잡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리고 효과를 위해서 포스트 후처리 연산들에 의해서 픽셀 쉐이더 단계에서 복잡도가 증가해서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컬러 그레이딩이나 블룸이나 DOF가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컬러 보통 보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룩을 갖다가 만들어낼 때 그 다음과 같이 어떤 필터링 하는 것들도 이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 전체의 픽셀을 재조정하는 것, 단지 뭐냐면 컬러에 뭐 일정한 값을 갖다가 하나 더하는 것들도 이런 컬러 그레이딩에 포함됩니다. 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 레졸루션만큼 모든 픽셀들을 다 조작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그뭐 컬러 그레이딩을 통해서 처리는 연산량이 적지 않겠죠. 모든 픽셀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다 해야 되니까요. 이런 컬러 그레이딩도 있겠고요. 뭐 블룸 효과, 지금 이런 아주 밝은 부분, 화면에서 아주 밝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밝은 부분의 빛이 주위에 있는 인근 픽셀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블러가 생기는 것들 우리가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특히 AA 트리플 A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많은데요. 이 블룸 효과도 상당히 이제 후처리에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무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병목을 일으킬 만한 하나의 어떤 우리가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포스트 프로세싱 효과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또 대표적인 거 하나 보자면 뭐 DOF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보통 Depth of Field 피사기 심도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떤 물체가 포커싱이 돼 있고 이렇게 디포커싱 돼 있는 블러가 온 것처럼 되는 이런 현상이죠.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많이 있죠. 심도를 갖다가 얕게 처리해서 어떤 사물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카메라에서 효과인데요. 이걸 우리가 디지털 영상에서도 어떤 물체를 강조하고 싶거나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피사기 심도도 또한 그래픽 파이프라인이 끝날 픽셀 쉐이더 단계에서 어떤 특수한 어떤 로직에 의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에 의해서 병목이 발생하는 어떤 사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가 내가 분명히 썼긴 썼는데 이게 과연 문제를 발생시키기 맞냐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픽셀 쉐이더는 결국 픽셀의 개수를 줄여보면 이 부분에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해상도를 줄여봤을 때 만약에 훨씬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그러면 아마도 이 픽셀 쉐이더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서 뭐 업샘플링을 통해서 쓰는 방법들이 또 해결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점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풀 레졸루션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성능이 안 난다 싶으면 이 레졸루션을 낮춰가지고 이 정보를 갖다 업샘플링 즉 뻥튀기 시켜가지고 해상도를 낮게 만드는 거죠. 이 경우 해상도가 낮으면 나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대신에 화면 UI가 많다면 뭐 UI 해상도 같은 것들 갖다가 풀 해상도로 높이면 의외로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해상도 저하를 갖다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자 이런 업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해상도를 줄여 가지고 성능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약간 꼼수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법들도 있고요. 버텍스 쉐이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점이죠. 방법은 뭡니까? 정점 수 줄이면 되겠죠. 정점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점 수를 줄여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잘 돌아간다면 이 버텍스 쉐이더에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떤 기법 많이 씁니까? 앞에서도 다뤘지만 자 어떤 메쉬마다 해상도를 몇 가지 다른 종류를 두고 화면에서 필요할 때마다 저 해상도를 갖다가 버텍스를 사용해 가지고 쓰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게 레벨 오브 디테일 LOD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LOD를 적용했는데도 버텍스 쉐이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LOD가 적용했다고 생각했는데 LOD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벨 오브 디테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LOD 만드는 것이 좀 버겁다면 보통 게임 엔진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자동으로 이제 테슬레이션 통해 가지고 메쉬를 갖다가 생성하는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버텍스의 어떤 최적화를 취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지만 사실은 뭐 상당히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은 이야기였고요. 근데 쉐이더 인스트럭션 자체가 아닌 이 쉐이더 파트에서 다른 문제를 갖다가 암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쉐이더 인스트럭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들여다봤는데 실제로 쉐이더 문제가 아닌 거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버드로우라는 효과거든요. 오버드로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드로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